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함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과 김용남 전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고 정말 주 7일 이제 노동에서 해방되고 싶다. 아, 국회-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좀. 국회의원들도 난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 3시간씩 상임위 걷지. 활동 다 해야지. 네. 걷지. 네. 기자회견 해야지. 해야지. 또 이런저런 민원 처리해야지. 지역 가야지. 네. 정말 그러니까요. 네, 다들 힘든가 봐요.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 사람들이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네, 네. 진짜 집에도 잘 못 가시잖아요. 네. 그 또 비상 걸리면 또 국회에서 주무셔야지.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취재 편의점은 생존을 위해서 두 개의 광고 꼭지를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인데 취재 편의점에 광고하는데 매출이 좀 적어가지고 조금씩만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면서 두 꼭지의 광고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나와요 푸르릉입니다. 누적 판매량이 무려 130만 포입니다. SNS 쾌변 직방 다이어트 대란템인데요.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442일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랫배 숙변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 뭐 이것이면 반응이 바로바로 온다라고 광고주께서 소개하고 있으십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시달리시는 직장인들 하루 2포면 매일매일 쾌변으로 장을 시원하게 비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이 되어서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진다고 합니다.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에서만 1+1+1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가격도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이 주문 폭주로 인해서 품절이 굉장히 잦다고 합니다. 재고 소진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하고요.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연세 생활건강은 연세대학교 비영리 수익사업체로 판매 수익금 전액 장학사업 등 교육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장에 곤란함이 있으신 의원님들 계시다면 좀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소개해드릴 것은 휴온스 두네엔 PS 포스파티딜 세린 징코입니다. 일상에서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분, 대화 중에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한 거, 이거 저 얘기인데. 다 해당돼요. 진짜 생방송 중에 가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당황할 때가 있는데 전데요. 인지력 저하로 고민되시는 분, 방향 감각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따로 사시는 노부모님들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휴온스 두네엔 PS 포스파티딜 세린 징코가 여러분들의 두뇌 컨디션을 확실하게 깨워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흐릿한 기억은 이제 그만, 기억력은 선명하게, 집중력은 또렷하게, 그리고 스마트한 하루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되게 낯선 이름인데요. 포스파티딜 세린이라는 성분은 우리 뇌 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두 28kg에 겨우 0.002%만 뽑아낼 수 있는 아주 귀한 원료라고 합니다. 섭취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은 분명합니다. 사용자 후기가 4.93점이나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늦은 나이에 시험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물 드렸습니다. 가족 치매력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구매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구매 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웰스앤헬스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구매 혜택이 있습니다. 3박스 구매하시면 2박스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웰스앤헬스를 검색하셔서 휴온스 PS 포스파티딜 세린 징코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스파티딜 세린 의원님 혹시 아시는 성분입니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어봤죠. 아. 얘기는 들어봤는데 네, 이게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보통은 PS 그냥 PS, 이렇게, PS.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간 끝까지 읽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 저 단어 대화 중에 단어가 떠올리지 않을 때는 검색 찬스를 드릴 테니까 검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도 단어인데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얼굴은 떠오르는데 사람 이름 생각이 안 그래서 나요. 오늘 오다가 뭐 무슨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언이 검찰 다르고 헌재 재판에서 달라서 그러면 내가 그때 그 헌재에서 직접 신청한 장현식, 장현수 네. 뭐 있었잖아요. 증인이 사단장인가? 그 사람 하면 되지. 그랬다 이름을 예. 장현식, 장현수 이러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예.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의원님. 예, 제가 다른 이름 같은데. 그래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제작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저희는 28일. 이중고예요. 이중고. 이중고.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도 사람이니까 헌재 판단 기다리면서 지금 목을 메고 있잖아요. 이거에다가 삼중고네. 두 번째는 민주당 입장에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6일을 네. 기점으로 이재명 대표의 판결 여하에 따라 뭐 저는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서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정치 검찰 리스크라고 얘기해 왔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 방향이 정해져 있죠.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우린 스크럼 짜고 갈 거다. 그런데 내부가 그렇겠습니까? 또 일부의 준동이 민주당 안에.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불안 요인이고, 예, 거기에 또 그러니까 민주당 그리고 대응도 잘 못한다 이러면서 욕도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네. 왜 헌재 어제도 제가 그 시위 현장에서 돌아오는데 얼굴을 푹 마스크 이렇게 둘러도 알아보시고 그럼요. 빨리 탄핵 좀 시키세요. 뭐 하세요? 이러면서 항의를 받아요. 시민들로부터. 네, 그건 뭐 너무 100% 이해하죠. 근데 막 어제 극우 집회 사람들한테 저 계란도 저기 백혈 계란 맞고 저는 뭐 저보고 악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어쨌든 사람들이? 예, 그건 예상된 거고 이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측을 하잖아요. 우리가 나와서 예측이 다 틀린 거예요. 아니 이거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위로가 신장식 제일 많이 틀렸어요. 신장식 제일 많이 뛰었어요. 진짜 제일 많이 틀렸어요. 게다가 거긴 4월 30일 대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보고 그래서 네. 아니다 나는 5월 중순이다 네, 이유다 네. 그랬더니 내기하자고 네, 그랬어요. 맞아요. 예. 뭐 그래서 좀 위안이. 밥을 안 샀구나 신장식. 내기를 바로 걸으셨어야죠. 그때. 아니요 이분이 누가 만나 보겠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밥 사겠습니다, 어머님. 아니 밥 아닙니다. 제 헌재 기자회견 하러 바로 가야 가셔야 돼서 돼요. 그건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신장식 의원처럼 대한민국에서 똑똑하라면 한두 손가락 아니에요. 그럼요. 거기 서울법대 출신 아니에요? 아니 정치과. 서울 정대 예, 정치학 예. 거기도 약간 이렇게 도망갈 구멍은 있네. 법대가 아니라서. 네. 예. 도망갈 데 없는 일인이에요. 예, 저는. 여기 도망갈 데 없는 서울법대. 예. 아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저희가 이제 박선원 의원님 오셨는데 한덕수 기일이 잡혔으므로 윤석열 기일도 곧 잡힐 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다라 말씀하셨는데 안개는 무슨 안개냐 지금 우리 칠흑 속에 있는 거고 한덕수는 선고하고 윤석열 선고 안 하고 기일을 계속 무한정 밀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다들 계엄 안 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할 때 본인은 계엄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4월 18일 넘어 6월 12일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 10일? 네, 뭐 그러니까 헌재에서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그 기일이 6월 12일이다. 근데 그 그- 전에 4월 18일이 기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두 분의 재판관의 임기가 네. 끝나니까요.
근데 4월 18일까지 선고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 탄핵 선고를 마냥 미루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네. 헌재가 그렇게까지 할까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까지 하는 거로 봐서 가능성이 0%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야. 사실은 2월 25일 날 변론 종결을 한 이후에 뭐 2주면 충분히 선고가 가능한 사안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들 예측을 해서 3월 11일부터 이제 계속 오늘이야 뭐 이번 주야 뭐 다음 주야 이러면서 지금 시간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 예고를 띄웠잖아요. 예. 원래는 이거 안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최우선적으로 윤석열 그러니까 어, 당사자들한테 통지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것도 길어야 2, 3일 전에 예고를 하던 거를 지금 4일 전에 한 거예요. 전에 했죠. 그러니까 헌재도 어느 정도의 압박감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헌재 도대체 뭐 하냐? 왜 선고 안 하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마냥 노는 거 아니다. 그래서 한덕수 선고기를 4일 전에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시간을 벌어놓은 거야. 헌재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월요일까지는 일단 면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할 거냐?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4일 전에 예고했으면 그런 텀으로 가면 월요일 날 예고를 해도 다음 주 금요일이란 얘긴데 예.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정말 일각에서 나오는 4월 선고설까지 가느냐? 그러면 3월에서 4월로 바뀌는 순간에 하루하루 이거 세야 돼요. 왜냐면 4월 18일이면 2명은 퇴직이야. 임기 만료로. 그렇죠. 어? 예. 정말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네. 이제 예측은 안 해요. 하도 틀려서. 지금 민주당이 의총을 했는데 네. 그 의총에서 크게 두 개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박선원 의원이 의총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그래서 수구 기득권 세력 그리고 소위 법조계 엘리트 그리고 국힘 정당의 그 소위 내란 잔당들이 총 결집해서 뒤집기 한 판을 시도하고 있다. 네. 그런데 3월 28일에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4월 3일설이 나왔어요. 4월 3일설이 예 나왔는데 한 주 더 가는 거죠, 지금. 4월 3일설이 매주 나왔습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예. 그러면서 4월 5일까지 안 되면 네. 박선원 의원이 이거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이게 2차 계엄 상황이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 그 윤석열이 구속 취소돼서 석방됐을 때 그게 검찰의 2차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하고 싸웠어야 된다. 네. 예, 총 공세를 했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소수였어요. 네. 그때 즉시 심우정도 탄핵하고 최상목도 탄핵하고 상황 자체를 엄중하게 보고 가야 되고 네. 헌재가 민주당의 이런 강경 대응 때문에 파면할 걸 기각하고 이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 부분은. 근데 소수였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됐는데 어쨌든 이런 요지로 다 죽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아니하냐. 요 입장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런 말이 나올 만해요. 지금 이렇게 이 판을 가만히 보시면 탄핵 가결된 이후로 진보 개혁 쪽의 지지자들도 민주당도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 촛불 집회 결합하지 말자는 의원도 있었으니까요. 예, 왜 그런데 그런 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중도로 자극 가서 중도로 가서 대선 준비해야 된다고. 대선? 예. 네. 그런데 저는 중도로 가서 대선 준비하는 것과 촛불은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요거를 이제 추미애 대표나 정청래 위원장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완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2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을 중심으로 샤우팅에 들어가고 극우 결집에 들어가고 궤변을 일부 신문이 막 재생산해주고 특히 저는 조선일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특히 조선일보가요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에 나 목숨 걸었다 이게 나온 이후로 논조가 더 친윤적으로 갔어요. 맞아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2주 동안
극우 플러스 보수 플러스 법조계 엘리트 플러스 국힘이 총 공세를 하고 헌재를 흔들 동안 민주당 대응을 보세요. 너무 일상적이고 평안했다고요. 네. 그 결과가 여론 지형을 흔들면서 더 악화되고 이랬던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러지 말자. 그래서 투쟁 수위를 높이자. 이렇게 얘기하면 대다수가 지금 더 이상 투쟁할 수 없을 만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모여 있으면 야당이고 여당이고 없이 기득권화되고 네. 민한당화된다. 저희 몇 네, 번을 맞아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소수의 네. 그 핵심들 지도부가 그렇질 않아요. 그래서 투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네. 다른 한 의견은 뭐냐? 그게 박범계 의원이 나와서 박범계. 예, 박범계 의원으로 대표되는 예. 그래서 헌재 판결을 기다리면서 지켜보자. 헌재 판결 네, 지켜보자. 그리고 한덕수를 먼저 선고한다는 건 안개가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예. 예, 두 개의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 안에 박범계 의원과 같은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은 주로 법조 출신들이신가요? 아닙니다. 법조 출신들도 예. 법조 출신의 초선들은 박선원 의원하고 같은 입장이었고 법조 초선. 예, 헌재도 예. 그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헌재가 그러니까 헌재를 정치적인 판단한다고 욕하시면 안 돼요. 예. 헌재는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예. 기일 지정이나 이런 거를 조절합니다. 예. 다만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헌재가 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당과 다를 뿐이에요. 정당에서 추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적 구조이고 그래서 그런 입장이 다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선 의원들 네.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 장관하고 이런 분들 예. 거의 그런 입장이세요. 아니 근데 종이관에 영현백에 그걸 5,000개 정도 4,900 몇 개를 준비를 했다는 거고 다 들어가신 분들인 거잖아요, 사실. 저는 비상위원 김영남 의원이 일일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저야 뭐 원래 저 여자는 저런 여자다. 네. 그럼 좀 뒤로 갈 것 같고 네. 그 김영남 의원처럼 서울법대인데 저러면 더 먼저 갈 것 같아요. 앞번호 요건은 앞번호, 많죠. 뭐 뒷번호. 서울법대 검찰 출신에. 출신에 그러니까 일이에요. 일. 캠프 출신에 뭐 심지어 윤석열 캠프 출신이야. 예. 아니 우리가 예. 그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헌재는 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헌법재판소라는 걸 우리가 1987년 개헌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선고기일을 이렇게 계속 지연시키는 거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옳지 않죠. 사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말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선고 시기를 갖고 정치적으로 판단한다고 비춰지는 거는 헌재의 어떤 국민적 신뢰도에 있어서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헌재가 그나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국가기관 중에 국민적 신뢰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나머지가 다 나락으로 갔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원래 예상됐던 것보다 2주 이상이 지연되면서 이 헌재가 완전 정치를 하고 있다. 내지는 뭐 패를 쥐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라고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네. 다음 주에 다른 거보다도 일단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네. 이 항소심 선고하고 거의 앞뒤를 겨룰 정도로 늦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공교롭게 헌재 선고 시기가 이렇게 늦어지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어느 한편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듣기 딱 좋게 됐어요 지금. 헌재가. 예, 헌재가. 예. 그러면 언젠가는 뭐 개헌도 나오죠. 다시 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특히 대통령 임기나 아니면 대통령제의 구조 변화와 관련한 개헌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은 헌재는 예. 87년 개헌 때 네. 맞습니다. 창설된 기관이고 그 다른 나라에 헌법재판소 없는 나라 많아요.
일단 미국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은 독일은 있지. 네. 독일 걸 우리가 따왔다고 네, 네. 봐도 과언이 아닌 건데 아니 보면 헌재 없이 더 잘 사는 나라 많거든. 그러니까 저 의원님의 저 말이 네.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성역화되어 있어요. 이건 네. 두 개의 심리가 저는 합쳐진 거라고 봐요. 음. 왜냐하면 사법부에 대해서는 최소한 흔들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금기를 깬 거는 국힘이에요. 사법부를 완전 자기들 생각대로 판결이 안 나오면 완전히 가루로 만들 그런 말을 하고요. 헌재는 성역화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국힘이 지금 성역을 깼어요. 그랬다 갑자기 또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요. 예, 그거 왜 허용이 되는지 네. 그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국힘만 그러냐? 음. 저희는요 시민단체에서 기억하실 텐데 미디어법 통과됐을 때 정말 웃기는 작태가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2008년 2009년. 예, A 의원이 B 의원 걸 대리 투표까지 했어요. 그게 다 드러났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헌재가 투표 과정에 불법성은 있는데 그래도 내용은 유효하다 이런 판결을 냈을 때 그때 헌재 무용론이 이미 나왔어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헌재 무용론은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87년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할 때 꼭 헌재도 의원님 말씀처럼 나오는 네.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 됐죠. 해도 그렇죠. 너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네. 대통령의 탄핵 같은 이 엄중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재판관 지금 또 8인 체제잖아요. 9인을 완전체도 아니고 8명이서 국민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건 좀 아니다. 국민투표로 했으면 벌써 끝났을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국민들이 하시는 그 정도는 국민들이 지금 다 판단을 하는 거고 특히 저희가 매주 살펴보고 있지만 중도의 민심이 어떤 건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지연이 되고 있고 매주 다음 주에는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이게 과연 할 일이냐 헌법재판소가 계속 노래 부르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제 난 정말 땡벌. 지쳤어요, 땡벌이 땡벌. 유행이에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이러고 있고 최 제가 의원님은 저는 우리 엄마가 동백아가씨 동백아가씨. 좋아해요. 네. 우리 엄마가. 예.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꽃잎이 파랗게 멍이 들었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동백아가씨 땡벌 이게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이 저희 취재 편의점 보시고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여러 평론가들이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걸 어제 오늘 면밀히 들었어요. 바빠서 네. 못 듣는데 들었어요. 그것도 확연히 갈리더라고. 헌재를 열라 욕함으로써 자기의 공공한 처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김용남 의원님처럼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네.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일부는 이거를 반민특위 와야 되는 과정으로 비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비교에 대해서는 틀렸다. 조건 중에 가장 다른 조건이 있다. 그건 유튜브가 있다는 거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 그리고 MBC나 JTBC가 아직 장악되지 않았다는 예. 거다. 이거. 그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는 깨시민이 있잖아. 깨시민이. 그렇죠. 예. 그래서 반민특위가 그렇게 된 거는 그때는 사실 여론을 어떻게 할 시민들이 여론을 어떻게 할 수단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극단적인 대응을 하시는 거는 저는 그건 패널들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게 틀려서 제가 욕을 먹고 이제 진짜 헌재에 대하여 제가 타도 투쟁을 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예. 오늘까지는 예. 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욕을 먹어도 제가 그 헌재 재판관 면면을 쭉 살펴봤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 하나하나의 빙의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더니 국힘 얘기를 다 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권성동 네. 요구가 다 들어준 거야. 예. 이재명- 한덕수 먼저 하라고 했는데 진짜 한덕수 먼저 그다음에 하는 거죠. 이재명 예. 대표 재판 뒤에 해라. 뒤에 해라. 그것도 들어주는 예, 거예요. 예. 다 들어줬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요 얘기를 할 때 권성동이 얘기했다. 그다음에 국힘 얘기를 들어줬다. 예. 이것도 의문이 남아요. 자기들을 가루로 만들겠다는 집단 얘기를 듣네. 이렇게. 그러면 그게 과연 권성동 얘기를 들은 것일까? 그거보다 헌재 재판관 중에 양심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 문영배 재판관이 그 강연한 걸 쭉 들어보니까 예. 두 가지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는
그 김장하 선생을 사법고시 붙고 찾아갔더니 네. 김장하 선생한테 고맙다. 내가 이걸 사회에 갚겠다. 선생님께 갖겠다. 네. 그랬더니 김장하 선생이 나는 사회 것을 너에게 준 거니 사회에 갚아라 그랬다. 네. 그러니까 예. 울컥하는 장면. 예. 또 하나는 그 취임식 때 예. 내가 요만큼이라도 편견이 남아 있는지 예. 끝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끝까지 살피겠다. 요 예. 얘기를 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권성동 얘기가 아니라 네. 그들에 의해서 영향받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현재 30%의 국민들을 고려한 것이다. 아. 요 점에서 저는 헌재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예, 예. 근데 요거까지도 예. 아무리 그래도 3월 28일까지는 해야 이 얘기도 제가 예. 성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해왔어요. 3월 26일이 이렇게 되면 넘어갈 것 같다. 14일이 안 된 이후로 네. 지난주에도 예, 제가 맞아요. 그러면 이건 민주당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예, 예. 그럼 좋다. 그것도 권성동 얘기 다 들어줬다. 그럼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하냐. 그건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8대 0을 자꾸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그럴까? 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내란 숙의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명박식으로 표현하면 헌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헌재가 대한민국 그래서 전체가 들썩거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8대 0은 8대 0 파면 된다. 예. 예, 이 부분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내용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전부터 이제 이게 3월 17일까지 선고가 안 이루어지면 이게 사달이 난 거다 이게 그 얘기하셨죠. 내부적으로는. 예. 근데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달이 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탄핵 사유의 해당 여부를 갖고 시비 걸기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이제 일부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그 판사들이 재판을 하면서 이럴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데 얘기를 다 들어줘. 증거 신청하면 다 받아주고 뭐 증인 신문, 피고인 최후 진술도 시간 넉넉히 주고 다 해주고 선고할 때는 중형을 선고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재판할 때 뭐라고 막 해. 꾸짖어. 그리고는 봐줘. 뭐 그런 스타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차피 그 중형을 선고할 거면 다 들어주고 뭐 좀 선처를 해줄 것 같으면 재판 과정에서 꾸짖고. 근데 그거는 어떤 단독 판사 한 명 내지는 3인 합의부의 재판장 정도가 그런 경우는 있는데 네. 이거는 8명이 각자 8분의 1씩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재판부잖아요. 네. 8명 모두가 동일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헌법재판관 내지는 판사들이 다 그런 성향이다는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 개중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 8명 전원 합의로 진행하는 재판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연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탄핵 인용을 할 거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다 들어주고 뭐 선고 시기도 고려해주고 이거는 재판관 중에 한 명 내지는 뭐 일부가 그럴 수는 있는데 8명이 다 그거에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거는 뭔가 특히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견을 계속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 지연이 좀 심히 걱정되기 시작한 건데 네. 법률적으로 보면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는 정말 어렵죠. 네.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 구속 취소도 또 그렇잖아요. 내란 수계가 뭐 혐의 입증이 어렵다 내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구속 취소돼서 석방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지역 말단적인 절차적인 문제. 기소되는 시점에 구속 기간을 10시간 넘겼느냐 뭐 안 넘겼느냐 근데 시간 계산하는데
체포적 부심 시간을 빼야 되냐, 더해줘야 되냐, 그리고 이게 영장실질심사를 시간으로 계산하냐, 날로 계산하냐. 비법률가인 대부분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심도 없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죠. 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이게 유죄냐, 무죄냐, 형이 얼마나 선고될 거냐가 관심사인데, 그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관점에서 지금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 법률가들이 가끔 이런 걸 하거든. 이 이걸 이름 막으라고 8명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소위 기교법학이라고 해서 기교 법학. 기교 기교를 법학 부리시네. 아, 예. 기교를 부린다고 이제 예. 흔히 법 기술자들이라고 예. 칭해지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걱정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미 된 거다. 예. 근데 근데 지금 걱정되더라도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저들을 안 믿고 헌재의 불신이 좀 깊어요. 저는 미디어법 이후로 걱정할 때 의원님이 8대0 하면은 확신한다 그러셔서 제 확신이 굳어진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탄핵 사유는 8대 0이지. 탄핵 사유는 8대 0인데 절차를 갖고 지금 문제 삼을까봐 그런 거죠. 근데 그 구속 취소된 절차가- 거하고 똑같지. 구속 방식이. 취소랑 근데 똑같다. 이제 의원님이 저렇게 구속 취소의 경우는 네. 그 지모 판사의 잘못된 판단이며 자기 부정이며 게다가 거기에 검찰의 말하자면 제가 제2차 검찰 친위 쿠데타라고 네. 할 만큼 검찰의 잘못된 결정 판단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건 2차 쿠데타가 벌어졌다. 전 사법 쿠데타가.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쿠데타가 또 일어날까 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3차 헌재가 완성한다 예. 이거를. 그런데 말씀하시는 이제 각하가 될 절차상의 문제.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법률가시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근데 시간을 끄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없던 걱정이 생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그 지난주 또는 적어도 오늘 결론을 냈더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기어코 오늘기를 넘기면서 3월 28일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걸 더 늦출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제 불안이 더 커지는 거고 정말 그 말려 죽일 참이냐라는 비판들을 지금 댓글창에서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동안은 상식에 기반해서 다들 이렇게 당연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속 취소 사태를 만나면서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닐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 김건희의 빙의에서 들어가 보면 총알 쏘고 뭐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이재명 쏴죽이고 나도 죽겠다. 자기는 안 죽고 이재명만 쏘겠다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 뜻이죠. 싶은데 이런 것까지 선동하는 정도의 사람들이면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되면 그렇죠 파면 결정이 나면 그날로 이 사람들은 다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맞는데 이 말이 다 맞아요. 네. 근데 그 불안을 구체화시켜 보자는 거예요. 김건희가 이재명 대표를 쏴 죽인다. 네, 그러려면 이거를 어떤 분들이 공개적인 메시지다. 공개적인 이재명을 테러하라는. 아, 예,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 대표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그리고 백혜련 의원이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은 모든 게 작용 반작용이다. 백혜련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다 달걀 테러를 당했어요. 네, 그런데 그 테러를 당한 이유가 뭐냐면 헌재 정문이 있잖아요. 네. 그 앞에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헌재 맞은편에 그구들이 거기에 포진해 있었어요. 그거를 경찰이 방치해서 생긴 일이에요. 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달걀 세례를 당하고 퇴척당하고 테러 당하니까 제가 11시 반에 기자회견 가니까 다 쫓아냈더라고. 경찰이. 예, 요겁니다. 핵심은. 예, 공권력이 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달걀 테러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보니까 차벽으로 막아놨더라고. 예, 그리고 우리가 11시 반에 이제 또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막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헌재 오른편에 그 국힘 천막이 있고 진을 치고 있는데 네, 거기도 일부 밀리고
차벽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아 국민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싸워야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예. 여당이 아니잖아요. 네. 여당은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돼요. 지금도. 네. 근데 야당이기 때문에 싸워야 뭔가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모든 게 그렇게 하나하나 되지. 네. 이재명 대표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해주는 안 것은 되는 없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예. 민주당은 이런 불안 음. 있으면 더 싸우는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싸우는데 걷고 뭐 기자회견하고 헌재를 기자회견으로 압박하는 거 외에도 네. 저는 상임위에서 네. 할 일을 각자 다 그러니까요. 저희 청문회 3개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과방위가 예.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더 가열차게. 예. 그리고 저는 김건희 약호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석사학위 논문이 취소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고리예요. 고리. 숙제가 아직 결정 안 하고 했어요. 있습니다. 징계를. 예. 예, 그래서 저는 교육위가 그걸 해주면 그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네. 석사학위가 취소되는 순간 예. 거짓의 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음. 무슨 탑이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일이 있나요? 음. 밑에 작은 집안의 작은 균열로 무너지잖아요. 저는 그 핵심이 석사학위 논문 취소라고 봐요. 그럼 학위 취소, 예. 그러면 학위 취소를 해야 된다. 박사학위 취소까지 취소. 다 가는 거죠. 예, 줄줄이.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책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 하여간 지금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뭐 총을 쏜다. 그리고 오늘 나온 그 한국일보 단독 보도 보면 부의가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고 있다. 막 이런 거 걱정하시지 않을 분 같은데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라고 했고 관련해서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12월 중순에 보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김성훈 차장이 걱정하지 마시라.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 다 맞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건데 요 보도 보고 의원님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그 뉴스 보고 역시 대통령실의 실제 주인은 김건희였구나. 그러니까 경호처 차장한테도 직접 지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의 핑계를 댑니다만 사실은 직접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역대 정부에서 어느 대통령 영부인이 경호처 차장한테 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뭐 영장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그거 알아서 막으란 얘기를 사실은 한 거잖아요. 네.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실제 대통령실의 주인은 안주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 저는 내란의 기획자가 김건희다. 김건희라고 일찍이 생각한다고 예. 얘기했는데 예.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 정진석이네, 뭐 홍철호네, 소위 대통령실 핵심들, 김태효네 아무도 지금 수사조차 안 받지 않아요? 네.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그 성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역으로 남아 있는 데가 너무 많죠. 검찰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그 가두리 양식장처럼 정말 딱 검찰이 허용하는 선에서 사령관 몇 명, 지금 드러난 행위자 몇 명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저는 외환죄까지도 외환유치죄까지도 다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미 생각이 살펴보고 있죠. 아. 그 외환죄 특위가 있고요. 네. 그게 정동영 의원이 맡고 있고,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추미애 의원이 내환죄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발표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추미애 의원실이 날마다 특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면 21대와 22대가 다른 거는 제가 말하자면 네. 추미애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누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이런 거예요. 최민희가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조차 21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가장 큰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인 대표다 아니다의 차이예요. 21대 뒤편에 대표 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인정을 안 하고 호시탐탐 대표 죽이기만 하려는 세력이 다수였거든요. 그런데 22대 들어와서 달라진 건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 대표이다 아니다의 차이. 그다음에 그냥 제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추미애 대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나와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58,
반대 36. 중도 성향이 조금 내려간 것 같은데 그 중도층만 보면 정권 교체 해야 된다라는 게 57. 그리고 탄핵에 찬성한다 6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 기대에 대해서는 여당 후보 당선 39, 야당 후보 당선 그러니까 정권 교체 51 이렇게 나왔고요. 전체가 예, 전체가 그다음에 중도만 놓고 보면 57. 예.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할 것은 차기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36, 김문수 9, 오세훈 한동훈 4, 홍준표 3, 이준석 1 이렇게 나왔고요.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6, 무당층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추이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당 지지도 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을 좀 보여주시면 지난주에도 58, 이번 주에도 58 이제 변동이 크게 없고요. 이 상태가 이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20일 75 이렇게 크게 벌어졌던 12월 12일 작년 12월 12일에서 보면 그 이후로 여론이 쭉 이렇게 균질하게 가는 거예요.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건 일단 처음에 비상계엄 딱 터졌을 때 그때 여론은 그거에 대한 판단만 하는 거예요. 네. 비상계엄에 대한. 그래서 제가 우리 거듭 얘기하지만 정당 지지도가 무의미하다. 이미 대선으로 달려가고 있고 평소 성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때 여론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여론이죠. 사실은 안 돼. 이거는 7대 3. 7대 3인데 3도 뭐 훨씬 떨어지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계속 탄핵에 대한 태도는 중도만 보면 된다. 네. 근데 중도는 계속 뭐 64에서 다른 여론조사 보면 70까지예요. 네.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중도는. 그래서 그거만 보면 되는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봐서. 근데 이제 중간에 흔들릴 때 있었잖아요. 그 윤석열이 총 공세할 때 그때 여론조사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 보면 중도에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은 64 그리고 반대하는 여론은 26입니다. 재밌는 것은 보수에서 그 반대인데 그 반대가 71이고 찬성 그러니까 보수하고 중도하고 여론이 좀 비슷비슷한데 완전히 반대로 네.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윤석열 탄핵에 찬송하는 95대 3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뭐 그 예상하는 그 흐름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탄핵에 대한 찬반도 그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제 찬성 반대가 좀 갈리고 있는 거고 뭐 계속 중도층의 표심을 관심을 갖고 봅니다만 그거는 거의 변함이 없이 거의 65대 뭐 25 비율 정도로 탄핵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이라 네. 이거는 국민의힘이 그 대선을 치르기에는 매우 안 좋은 환경인 거는 뚜렷해요. 근데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바람과는 달리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특히 그 실세 정치인들은 이미 관심사는 대선이 아닌 당권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별로 개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같으면 대선이 급선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놓고 당내에 이견도 있고 뭐 정책적인 그 마찰음도 나옵니다만 네. 국힘은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왜냐면 당권이 목표. 중도층 표심 관심이 없거든. 그 뭐 대선은 뭐 후보 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건데 네. 그 후보 될 사람도 지금 솔직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은 그냥 대권 주자들의 관심사일 뿐이지 당의 정치인들의 관심사는 아닌 거예요. 네. 관심사는 당권을 나 또는 내 편이 잡느냐 못 잡느냐가 지금 관심사인 상황이 쭉 이어지는 거고 네. 그 단적인 예가 그거예요.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 3월 13일 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예. 민주당의 전략은 뚜렷해 보여. 네. 주식 투자를 하는 1,400만 개미의 표심을 잡겠다. 이른바 중도층 내지는 정치적인 성향은 국힘 지지층이지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니까 이거는 이번에 표는 열을 민주당 후보를 뽑을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잡겠다는 전략이고 네. 국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잖아요.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의견으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국힘 의원들은 일부 이제 소장파들이 그거에 반반은 하는데 이게 찬성표는 못 던지고 기권했더라고 몇 사람이. 네, 기권했어요. 아, 예. 네. 몇 사람은 기권해 버리고 말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국힘은 이미 대선은 염두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경련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예. 어. 그렇죠. 그 얘기는 뭐야? 아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이 당연히 표를 쫓아야 되는데 표를 안 쫓아. 그리고 표 떨어질 소리만 해. 재벌 회장님들의 이야기만 대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정치하는 사람이 표를 안 쳐주면 뭐를 쳐줘? 그러니까 지금 표를 안 쫓고 돈을 쫓는 형국인데 네. 이거는 정당의 성격과 반한단 말이에요. 반한다. 그 얘기는 뭐야? 대선이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 얘기에서 예. 약간 들으시다가 돈을 쫓는다가 무슨 소리지? 예. 이 얘기 예, 하셨.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인들은 딱 두 가지밖에 관심이 없어. 나에게 공천을 줄 대표 만들기. 예. 그거 내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거 때 돈이 들어와야 선거하잖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민주당도 저럴 때가 있었어요. 예, 당이 지향이 없이 막 흔들리고 예, 예. 그러다가 세게 이제 주사 맞았잖아요. 예. 국민의당 생기면서 호남이 완전 나가버렸죠. 등을 돌렸잖아요. 그 이후에 최소한의 정치의 기준을 세우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당원 중심으로 가고 네. 견제받겠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우양우하고 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행보를 면밀히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대표 연설할 때 기본 사회를 위한 성장이다 이렇게 썼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냥 성장 얘기했으면 저도 뭐야 그랬을 텐데 지향은 우리가 평등한 분배다. 네. 그런데 분배할 돈이 있어야지 지금. 돈이 없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에 좀 더 방점을 찍겠다 이런 네. 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법 개정안.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도 일해라 이거 아니에요. 핵심 한 그렇죠. 조항이 예. 그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데 이런 게 왜 없었지 네. 싶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동시에 이재용을 만나잖아요. 이재용을 만나서 미래로 함께 가자. 예. 슬로건 그 뒤에 그렇게 붙여 있잖아요. 함께 미래로. 예. 예. 그리고 그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졌던 혹은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삼성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예를 들면 아주 단면적 이미지 그게 그냥 그 사진으로 확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대선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재명 네. 대표는 그리고 잘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그 어제도 그렇고 오늘 방금 전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분신 사망한 윤석열 지지자 조문을 가서 가슴 아픈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어제 12일 만에 메시지를 내서 그 분신 지지자들 빈소에 참모진을 보내서 앞으로 뜻을 잘 받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인요한 그 의원도 반탄 단식장에 찾아가서 대통령실이 부탁한 메시지다 이러면서 단식을 멈추시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관저 정치가 이제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메시지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의원님 먼저. 예. 아니 우선 인요한 의원이 명백히 밝혀줬잖아요. 대통령실의 메시지다라고 네. 하면서 전달을 했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실에 뭐 정무수석이 인요한 의원한테 당신 이것 좀 가서 전하쇼 했겠어. 뭐 누가 했겠어. 거기서 대통령실은 한 사람, 두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두 사람. 네, 김건희 또는 예, 윤석열. 예. 그 두 사람의 얘기를 전달한 거지 사실은. 인요한을 메신저로 보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관저 정치죠. 누가 봐도 네. 사실상 이제는 석방이 돼서 나와서 음. 뭐 이제 부부가 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움직이는 것이고 원내대표도 조문 보내는 거고 지금 네. 그런 상황이죠, 딱. 앞으로 더 세게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왜 그동안 잠잠했잖아요. 너무 네. 조용하다 이랬는데 이제 슬슬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직접 보여요. 예, 이러다가 이제 극우 집회도 연단에 서고 막 이럴까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이른바 중진 그 친윤 세력은 그게 이제 지금 주류니까 정말로 탄핵이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에? 진짜요? 아, 진짜요? 와 그런 사람 많아요. 충격이다. 그 진짜 충격이에요. 그래서 와. 아니 어떻게? 근데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구속 취소로 석방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업됐어. 근데 그 전부터 구속 취소 된다고 했었어요. 했었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서정욱 등 해서 다 2월 했어요. 달부터 된다.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석방돼서 나와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더 믿게 됐나 봐. 아,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강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생각해서 돌아온다. 말을 더 잘 듣는 거야. 시키는 대로. 이게 돌아온다고 조선일보도 생각하니까. 그런 심리 아니에요 그러면? 조선일보도 그런 심리 아니에요? 심지어 폐간시켜서 돌아올까 봐? 가루로 만든다고 하니까 진짜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더 적극적으로 친윤 행보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반대죠. 돌아오면 반드시 죽이지. 반드시 죽이죠. 돌아와서. 네. 예,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조선일보 폐간시킬 거라고 보세요 김건희 씨가? 아니 폐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온갖 지금 이 모든 해괴한 일들이 다 벌어졌잖아요. 네. 벌어질 거라고 봐요. 끝끝내 그렇게 해버릴 거다. 네, 돌아온다면. 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데 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 협력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자기는 살려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나요? 아니 정권 바뀌면 확실히 죽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보다 더 확실히 낫다. 죽는다. 그거보다 낫다. 사람. 이재명의 대한민국보단 김건희의 대한민국이 미국이 낫다. 낫다. 왜냐? 네. 이재명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최소한 법과 원칙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김건희 왔다 갔다. 아니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명태균 또 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죽을 수도 있다 내지는 뭐 폐간될 수도 있다지만 여기는 죽는다. 뭐 이거만 선택이 분명하잖아 이거는. 네. 근데 저는 지지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지자는 지지자지 플레이어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진짜 저런 분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온갖 선동 다 해놓고 지지자들 막 나가서 싸우게 해놓고 단식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저 말을 합니까? 국회의원들은 나경원을 보더라도 폭력 행위를 해도 6년째 재판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살아나요. 또 국회의원이 돼. 네. 지지자들은요. 만약에 형사 입건되면 그때 권성동이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줘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백혜련 의원한테 달걀 던진 분, 달걀 투척한 분, 테러한 분은 저희가 끝까지 잡아서 네. 예, 엄벌하게 할 거거든요. 아니 법 무서운 줄을 몰라요 이분들이. 네. 근데 국회의원들, 국힘의원들은 윤석열 체제에서 검찰이 국힘은 무슨 짓을 해도 봐주니까 법 안 무서워해도 돼요. 지지자들까지 어떻게 검찰이 챙기냐고요.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 기소되고 깜빵 가보세요. 네. 정말. 가본 사람만 안다. 네, 가본 사람만 알아. 아니, 가볼만 하다는데 뭐. 가서 뭐 배울 게 많다는데. 52일 있어 보니 가보니까 그럼 배울 또 점이 가시면 많고, 되겠네요. 성경 공부도 네. 하고 뭐 이렇게 한다. 다시 가고 싶어 할 것 같지는 그거야 않은데. 대통령이니까 그렇고. 그쵸. 예. 뭐 독방 쓰고 뭐 그 소문인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몇 개 터서 쓰고 이랬다면서요. 그렇죠. 예. 황제 아니 수감. 그리고 뭐 이게 외출을 하도 자주 자주 나와서 그게 네. 거기 나오면 뭐 싸제 도시락도 좀 먹고 예. 그리고 많이 다르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뭔가 결론이 안 난 가운데 이렇게 계속 관저 정치하고 메시지를 내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란수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좀 드러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정책에 더
예, 정책에 국회 상임위가 더 적극적으로 저는 걷기보다는 상임위를 더 하루에 3시간씩 더 하시는 게 어떨까. 저희는 상임위도 다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상임위를 힘드실 3시간씩 것 더 같-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질이 현안 정해져 질의 하나 정하려 그래도 예. 2주가 걸려요. 음, 예, 그래서 걷고 네. 다 하는 거예요, 다 지금. 다. 네, 풀가도. 풀가도. 예. 야, 진짜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의원님 내일 국회에서 토론회 하시죠? 예, 내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예. 의원회관 3세미나실 2월에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장소가 좀 협소해서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잡았습니다. 예. 신분증만 갖고 오시면 네. 제3세미나실 그리고 탄핵 결정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묻는다. 라는 근데- 제목을 적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탄핵 결정이 언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3월 22일 이 토론회를 잡으면서 네. 토론회 개최 시점에는 당연히 탄핵 선고가 나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네. 와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너무 늦어진다. 자, 끝으로 두 분 의원님께 헌법재판관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고려 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8대 0으로 인용해서 파면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가 있고 잘 생각 심사숙고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저 좀 약간 거칠게 말하면 저는 헌재 재판관들도 다 죽을 것 같아요. 헌재 재판. 왜냐하면 그 심리 과정에서 한 말들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모두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고 민주주의가 걸린 문제이고 이번에 민주주의가 곧 내 안위고 내 일상이라는 걸 국민들이 뼈저리게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일상을 빨리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판사 사회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헌재 재판관들은 사실은 판사 사회 내에서는 퍼스트 티어 그러니까 최상위 등급으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 등급은 대법관을 가는 그룹 네. 그리고 이제 세컨 티어로서 헌재 재판관을 간다라는 오래된 잘못된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헌재 선고가 이렇게 늦어지면 정말 세컨 티어가 맞네라는 거를 판사 사회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에게 인식시켜주는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3월달 내에 확실한 법률과 헌법에 따른 결론을 내주셔야 그게 아니야. 대법관이 퍼스트 티어가 아니야. 헌재가 최고야. 가장 우수한 인원들이 가장 능력 있고 법리에도 밝은 법관들이 가는 게 헌재야. 독일처럼 그런 인식이 생겨날 수 있도록 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좋습니다. 오늘 진짜 막 박수가 나오는 정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엘리트들에게 통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들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 세계가 전 세계 헌법재판소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지켜보고 있다 이 결정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그리고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국제사회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헌법재판소가 제발 다음 주는 넘기지 않기를. 예. 이제 이제 많이 기다렸다.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땡벌이 되고 뭐죠? 동백 아가씨가 될 판이다. 예,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